네, 안녕하세요. 파트 3 항공 기상으로 찾아왔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대기권을 설명을 하는 그래프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대류권입니다. 이 대류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내려간다는 거. 중요하고요.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기상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가 대류권이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그 비행체에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러스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성층권인데, 성층권은 희한하게 고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죠.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현상이라서 우리가 여기를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네,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을 역전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데 이 자외선이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가 올라갈 때 같이 온도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게 이때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고도가 올라가면 아까 온도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륙권에서. 그럼 몇 도씩 내려가느냐?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내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그 땅에서 온도가 20도였다. 1000피트 올라갔었을 때 온도는 18도가 된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가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면서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대류 현상이 있다라고 하고요. 대류 현상이 있다는 것은 공기가 섞이니까 대기가 불안정하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대기 열 전달인데요. 대기의 열 전달에서 중요한 것은 대류하고 이류입니다. 근데 쉽습니다. 대류는 유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대류고요. 수평으로 움직이면 이류예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면은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는 거고 이류 현상이면은 수평으로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화씨와 섭씨 온도의 관계인데 요거 공식 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섭씨 영도는 화씨로 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듀포인트라고 하고요. 습도 관련한 내용 중에 이 이슬점 온도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되기 위하여 냉각되어야 하는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정의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림 너무 중요한데요. 저기압의 바람 구조입니다. 저기압은요, 아래층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회전 방향을 잘 보면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CCW 방향으로 수렴한다. 이걸 좀 더 한글로 표현을 해보면은, 불어 들어온다. 가운데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가 이제 맞겠고요.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오고 상승 기류가 생겼다가 위층에서 불어 나간다가 저기압의 바람 구조이고요. 고기압은 그냥 그 반대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 다음에 하강 기류에 상층에서 공기가 모아진다. 요게 이제 답니다.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 모양과 함께 기억하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오른손 약간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이제 상승 기류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모아지는 손가락이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안쪽으로 모아지는 형태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손 모양과 함께 기억하면 좋다라고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
바람은 우리 비행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죠. 바람을 관측을 할 때는요, 풍향 풍속계는 지상 10m 높이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 10m에 설치가 돼야 되고, 추가로 온도는 1.5m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풍향을 측정을 할 때는 지리학상의 진북을 기준으로 풍향을 측정을 하고, 자북으로는 측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진북이라는 것은 진짜 북쪽, 북극성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풍향을 측정한다라는 거고요. 자북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자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북하고 자북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북은 북극성이 가리키고 있는 북쪽이니까 거의 절대 변하지 않는 북쪽인 거고, 자북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이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근데 풍향을 측정을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두고 이 기준으로부터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북을 기준으로 풍향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바람을 일으키는 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자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이 에너지를 쏘겠죠? 그러면은 적도 지방은 그 에너지를 그냥 거의 정면에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북극하고 남극은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춥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도 생기고 압력 차이도 생겨요.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원래 바람이 생기는 게 맞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압력 차이, 온도 차이,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제 힘이 이동을 하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으키는 힘을 이제 요인을 얘기를 하라고 할 때 기압 경도력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체감하시게 될 바람, 자주 체감하게 되는 바람에 남실바람하고 산들바람이 있는데, 미터 퍼 세크하고 특징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항공기 앞에서 뒤로 불면 정풍, 항공기 뒤에서 앞으로 불면 배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정풍이냐면, 우리 사람이 주먹을 날렸는데 얼굴에 맞으면 정면에서 얼굴 맞았다 하잖아요. 주먹 맞았다 하잖아요. 그 정자가 여기 들어간 이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풍, 뒤쪽은 배풍이 되겠고요. 자, 태풍. 태풍은요, 원래 이제 명칭이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태풍은 강해지던 약해지던 뭐 어쩌든 저쨌든 그냥 열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태풍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태풍의 최대 풍속은 17m/s 이상이고요. 가운데인 태풍의 눈은 5m/s 이하의 미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해륙풍을 볼 건데, 낮에는 해가 비치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좀 차갑죠. 그래서 온도가 낮고요. 육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처럼 이 바람도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상대적으로 추운 바다에서 뜨거운 육지로 바람이 불어서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반대로 육풍이 불게 됩니다. 상곡풍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햇빛이 있었을 때는 골짜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정상 부분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뭐 에베레스트나 그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따뜻한 정상을 향해서 바람이 불게 되는, 낮에는 곡풍이 불고 밤에는 산풍이 불게 됩니다. 높새바람은요, 팬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서 그 차갑고 습한 기단이 바람 타고 쭉 올라가다가 태백산맥이 높잖아요. 그래서 비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서지방으로 넘어오면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높새바람이고요.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고, 좀 유익한 말로 습윤 단열 변화가 생긴다 해요. 이렇게 지금 되는 일련의 과정을. 그래서 1km당 5도 정도씩 온도가 떨어진다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단인데요. 기단에서 외워야 될 것은 요거입니다. 뭐 이 표 외워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키포인트 공부만 하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에서 장마에 대한 내용이 나면요, 장마를 불러일으키는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황사를 일으키는 기단은 양쯔강 기단, 무더위나 태풍을 일으키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전선 부분은 이제 간단한 이제 특징만 좀 볼 건데요. 온난 전선은 넓은 지역에 비가 좀 내리고 약하게 내리는 게 특징이고, 한랭 전선은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전선은 사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정체 전선은 특징이 좀 나왔는데,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입니다. 구름은 당연히 이제 물방울, 그리고 어느 점보다 낮은 온도를 가진 물방울, 빙정,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구름은 쉽게 생각하면 수증기가 얼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구름의 량을 운량이라고 하는데, 항공 기상 관측에 따라서 구름의 량은 8등분으로 나눠서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의 분류를 외울 때는요,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 형태로 외우면 되는데, 각각의 구름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상층운은 앞 글자가 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중층운은 고로 시작하는 애가 들어가 있고, 하층운은 층으로 시작하는 애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운은 적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상권이가 상층운 권으로 시작하고, 중고물품을 중층운은 고로 시작하고, 하층에서 갖고 오니 하층운은 층, 네, 그리고 혹은 난, 그 얼굴이 수적해졌다, 수직운은 적이라는 글자로 시작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운용 10종을 외울 때 여러분들께서 이 한글, 그리고 영어, 약어도 같이 외워주시면 참 좋은데, 약어를 하나하나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름 약어 외우기의 특징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권자가 들어가면은 C, 적은 C, 층은 S, 고는 A, 나는 N 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란운, 정란운은 제외하고 권층운은 권은 C, 층은 S, 그래서 CS라는 약자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권충운 CS죠. 고적운, 고는 A, 적은 C, 그래서 AC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층운, 적운, 정란운, 얘네들은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적운은 CU, 편의점이죠. 층운은 ST, 앞에 그냥 영어 두 글자 딴 거고요. 정란운은 CB라고 하는데, 정란운이 날씨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란운 외울 때 좀 약간 욕을 섞어가지고 정란운 C, B 이렇게 외가지고 외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란운은 날씨가 제일 안 좋은 뇌운이고, 영어에 보면 님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님버스가 비구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개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정, 시야,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km 미만일 때를 안개라고 하고요. 1km에서 10km 미만이면 방무라고 합니다. 안개는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있고,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있는데,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를 먼저 보면 복사 안개, 이거를 우리는 땅안개라고도 하고요. 얘는 땅안개라고도 하는데, 특징이 이제 야간 그리고 새벽에 생기는 게 이 복사 안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류 안개는 해무, 바다 안개라고도 하고요. 바다 쪽에서 많이 생기는 안개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는 증발 안개와 전선 안개가 있고요. 그 다음은 난류인데, 난류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이 강도와 체감 정도입니다. 난류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감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류가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요거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난류는 이제 체감 정도가 약간 흔들리고, 중간 난류 또는 똑같은 말로 보통 난류, 얘는 뭐 상당하게 흔들리고 하지만 통제력을 상실하지는 않고, 심한 난류는 흔들림도 크고 조종 통제력을 잃고,
극심한 난류는 그냥 비행을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우의 형성 조건. 뇌우는 이제 번개 구름이라는 건데, 형성된 조건이 일단 세 가지입니다.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서 대류 현상이 있어야 되고요. 상승 운동, 높은 습도가 필요합니다. 뇌우의 단계별 특성을 보면 1단계는 적운 단계, 2단계는 성숙, 3단계는 소멸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바람시연은요. 항공이 이착륙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이제 돌풍 종류라고 하나 보면 되는데 정풍이나 배풍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실속이 발생하면은 비행기 머리가 땅으로 박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나 비정상적인 고도 상승 혹은 측풍에 의해서 옆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활주로 이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유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버스트는 특징이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 소규모의 구름과 관련이 있는 하강 기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착빙은 붙을 착, 얼음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얼음이 붙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착빙이 붙게 되면은 이제 특징이 있죠. 무게가 증가를 하고 대신에 양력은 줄어든다. 왜 그러냐면 이 착빙으로 인해서 고르게 되어 있던 이 항공기 날개에 덕지 뭐 자꾸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와류가 생겨서 와류는 이제 일정하지 않은 이제 하나의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공기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양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착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 서리 착빙이 있습니다. 맑게 얼음이 붙었으면 맑은 착빙이고요. 거친 입자로 얼음이 붙었으면 거친 착빙, 두 개가 섞이면 혼합, 이제 서리 끼듯이 우리 겨울철에 차 유리 서리 끼듯이 끼면은 서리 착빙이라고 합니다. 뭐 유도 착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도 착빙은 그 제트 엔진에 많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있을 때 공기 빨아들이는 입구, 흡입구, 그리고 그 공기가 나가는 기화기 부분에 이제 얼음이 붙는 것을 유도 착빙이라고 하고요. 유도 착빙이 생기게 되면 유도 착빙이 생기면 그 공기 밀도가 줄어들었을 때의 현상하고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얼음이 꼈다라는 것은 공기 흡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공기 흡입되는 양이 줄었다라는 것은 공기 밀도가 낮아졌다라는 말이랑 결국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는 공기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항공기 성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해무는 이제 바다 안개인데 쉽습니다.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파트 3까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는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하면서 안내드렸던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내용들 공부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